좋은 팀워크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어떤 소재로 글을 써야 하냐 궁금증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로 자소서에 써먹을 수 있는 소재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컨설팅을 하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더라고요. 협업한 경험은 있는데 내가 어떤 소재로 끌어내야 할지 감을 못 잡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한 5가지의 소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잘 따라와 주세요. 팀워크라는 문항 자체가 이런 문항이죠. 공동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기술해달라. 이런 문항이 팀워크란 말이에요. 그럼 눈에 띄는 단어는 뭐냐면 공동의 목표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요. 협력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고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도 눈에 띕니다. 크게 3가지 테마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지속적인 발전과 학습을 했다. 그래서 다 같이 동반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이 내용 부분이랑 액션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내용 부분은 이 테마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은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팀원들이 시너지를 내려면요. 한 명만 잘해서 될까요? 제 생각에는 모두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가진 역량들이 충분해야지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잘하기보다는 모든 팀원이 다 잘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량을 올리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도 개개인의 역량이 성장해야 팀 전체의 능력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배우게 하는 문화를 만들면요. 팀원 모두가 성장하는 데 가속도가 붙고 성과도 빨리 난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소재를 직접 뽑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하실 거잖아요.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러면 뭔가 막혔어요. 어려운 점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자원이나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그런 액션들을 글로 쓰는 겁니다. 뭐 교수님의 자문일 수도 있고요. 필요한 자료라고 한다면 뭐 논문 같은 거를 찾아서 팀원들한테 제공을 했을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스터디할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드는데 제공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거잖아요. 이렇게 소재를 뽑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소재는 뭐냐면요.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업무를 하다가 점검을 하셔야겠죠.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보완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쓰냐면요. 이제 팀원들이랑 뭐 1달 또는 2주 주기로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다 같이 개선할 점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개선할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스터디를 했고 그리고 나아갔다라는 식으로 글을 쓰는 겁니다. 2번째 액션에서 어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중간에 어디까지 왔는지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개선을 해보고 이 방안을 도출하면서 공동의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2번째 테마를 알아볼 건데요. 2번째 테마는요.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협업입니다. 여러분들은 공감을 잘 해주시나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일할 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어려움을 알아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좀 부족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바탕으로 한 협업이 뭐냐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공감을 할 때 더 좋은 협업이 가능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팀원 중에 조직에 적응하는 걸 어려워하는 팀원을 도왔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자소서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편입생이 있었는데 이 분이 아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팀 내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워했던 이런 경험을 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국인이 교환학생으로 이제 학교에 와서 같이 수업을 듣는데요. 이 친구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내가 조금 더 도와줬던 경험들, 그래서 우리가 공동의 목표에 달성했던 경험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적극성, 주도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요.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보통 적극적인 거,
내가 주도적으로 시키지 않았는데 한 거, 이런 것들을 꽤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이게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하면 솔선수범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솔선수범도 다양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은 크게 3가지로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가 모범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에 비해서 조금 더 힘들고 난이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피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든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업무들은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것들을 내가 자청해서 모범을 보인, 이게 솔선수범의 한 가지 사례고요. 두 번째는 능동성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이 업무를 시키기도 전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한 거예요. 팀원들은 뭔가 쭈뼛쭈뼛 대고 있는데 내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그 다음 3번째가 선도성입니다. 우리 팀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수립을 했을 텐데요. 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게 있다면 이것들을 개선하는 거, 그래서 새로운 일처리 방식을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소재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범성 같은 경우는 모두가 다루기 꺼려하는 업무들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마 있어야겠죠? 이거를 이제 문제 상황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과거에 이제 면접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분은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지원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율주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대외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부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서도 다양한 부문이 있는데 특이 쪽은 아무도 맡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딱히 인기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모두가 다루기 꺼려하는 툴을 내가 맡아서 이제 공부하면서 배워간 거, 그래서 모범을 보인 거, 또 하나의 액션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능동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런 소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이 저희가 처음 만나잖아요. 특히나 대외 활동이라고 한다면 모르는 학교, 그리고 모르는 전공의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쭈뼛쭈뼛 대면서 아무도 이제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내가 팀장을 맡아서 우리의 단기 그리고 장기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 목표를 우리 언제까지 하자, 3위 안에 들자, 또는 시간 같은 것도 간이 차트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일정 관리를 잘 해보자 라든지 역할 분담을 해서 이 팀원들이 공동의 목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이끌어낸 이런 사례로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선도성입니다. 업무 비효율 같은 상황이 있으면은 새로운 방법들을 구축하고 이거 도입해보자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 테마 그리고 한 5가지의 소재를 알려드렸는데요. 이 소재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했던 사례가 있으면요, 여러분의 경험 중에서 뽑아서 다시 자소서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소서에 쓸 때는요, 과연 팀워크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배운 점은 꼭 적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